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같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맞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뒤에 가서 제 생각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장을 앞둔 지금 최고의 화두는 과연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과거처럼 맞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비껴갈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4년 사이클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3명의 전문가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카일 카세 유튜버고요. 자, 이분은 세이파트 ETF 전문가고, 그리고 이분은 매트 호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비트와이즈의 CIO입니다. 평소에도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분인데 이분이 뭐 세 분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특히 오늘 이분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카일 카세가 이 세 분의 의견을 좀 요약을 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주기는 죽었다. 약한 것도 아니네요. 죽었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할 것이다. 4년 사이클에 의하면 26년도는 하락장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26년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초기 차익 실현자는 즉 빨리 판 사람은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쳐다볼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결론이 있어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이 트윗을 제가 보고 조금 뒤에 이제 코인니스에서 속보로 이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코인니스는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써놨죠. 제가 뒤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결론은 매트 호건은 암호화폐 사이클은 옛말이다. 내년도 오를 것이다. 4년 사이클은 유효하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인 생각하는 분, 매트 호건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분이 왜 4년 주기가 죽었다고 할까? 한번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근데 좀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4년 주기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전 4년 주기를 만든 힘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반감기는 4년마다 절반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급의 중요성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처음 비트코인 채굴하면 50개씩 채굴을 할 수 있었잖아요. 4년 뒤에는 25개, 또 4년 뒤에는 12.5개, 또 4년 뒤에는 뭐 6개, 그리고 현재는 채굴기를 열심히 돌려봤자 3개, 3.125개밖에 채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커지니까 이것도 큰 돈일 수는 있겠지만 자, 공급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캐내봤자 몇 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계속 중요성이 떨어지고 수요가 훨씬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마다 공급의 중요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호화폐 금리 사이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년도, 22년도, 26년도 이렇게 4년마다 하락장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18년과 22년에 비해서 26년의 금리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8년, 22년은요, 금리가 막 올라가려는 고금리로 향하는 그 시점이었던 반면에 현재부터 26년까지는 뭐가 예정돼 있나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등짝 스매싱을 가격해도 그거를 참아내면서 나는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고 있다. 물론 관세 전쟁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 이런 이유가 있어서 현재는 18년, 22년과 다르다. 26년은 금리 상황이 오히려 플러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규제 개선 및 공간 제도화로 인해 폭발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닫힌 크립토 인물로 채워졌고 규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가장 큰 긴급 순환 리스크는 국채회사의 보상으로 이는 지켜볼 만큼 중요하다. 국채회사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트레저리, 즉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서 아까 공급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수요의 중요성은 늘어나는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유를 또 많이 제시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전 4년 주기와 같이 되지 않을 더 큰 힘이 뒤에 숨어 있다. 역시 다른 이유를 또 제시를 하네요. 자, 첫째, ETF로의 자산 이동은 5에서 10년이 트렌드입니다.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ETF가 나와서 성공을 하면요. 여기로 최소 5년에서 10년간은 꾸준히 돈이 순유입된다는 겁니다. 근데 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ETF로의 이동,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광범위한 기관 채택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 계속 기관들이 들어온다. 국가들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기부금이 줄을 서 있다. 지금 뭐 퇴직연금도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규제 진전은 25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뭐 수많은 신크립토 정책, 뭐 지니어스 법안, 뭐 행정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데는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놨지만 대부분의 전통 금융들은 이제 막 들어오는 게 맞긴 합니다. 특히나 여기 뭐 천재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뭐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월가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4년 주기 세력을 압도할 것이며 이거 이제 옛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26년은 좋은 해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도 틀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슈퍼 사이클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호황에 더 가깝다. 조금씩 조금씩 큰 하락 없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이분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다. 이게 대세다라고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면서 4년 사이클이 역시 맞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한국 대표님 누군지 아시겠죠? 자, 주기영 대표님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자, 내가 틀려서 재차 죄송합니다. 근데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이론은 사라졌다. 역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고래들이 모이면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면 매도하라는 이론에 기반했다. 하이먼 미스키도 사실 이 이론에 기반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 기존 고래들이 개미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물론 개미들에게도 팔겠지만, 새로운 장기 투자자, 즉, 기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야, 이게 고래가 기관 장기 투자자들에게 팔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보다는 지금 보유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이거 4년 사이클 조금 엇나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 뒤에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년 사이클이 사라졌다, 죽었다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요. 약해졌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4년 사이클은 워낙 우리 깊숙이 뭐 10 몇 년간 이 공부했던 사람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약해지는 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유력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4년 사이클이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윌 클레멘테라고 해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뭐 잘생긴 분이긴 한데 이분이 온체인 전문 그 데이터를 분석을 잘해서 좀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자, 이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반감기의 공급 충격보다도 수요 사이클이 더 중요해졌다. 아까 매트 호건이랑 비슷하죠. 수요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감기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서 보면 기간 보유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가 많이 상쇄되고 분산됐다. 그래서 하락장 관련 의견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거만큼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쏙쏙 흡수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다른 전문가입니다. 저희 채널에 자주 나왔던 매크로 전문가 라울팔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반감기보다는 달러의 유동성, 금리 등 거시 변수, 즉 매크로가 가격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4년 주기는 과거의 산물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만 풀리면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매크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리나 유동성이나 매크로가 훨씬 중요하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하락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레드 틸이라는 마라톤 디지털 CEO입니다. 채굴 회사예요. 자, 이분 입에서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반감기는 여전히 채굴 수익에 영향을 주지만 ETF 수요가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분은 이제 직접 채굴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뭐 반감기에 따른 효과를 누구보다 잘 체감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효과보다는 기관 수요, ETF 수요가 훨씬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채굴 CEO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하락 시에는 기관들 ETF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의견이 비슷하죠. 지금 5분 소개해드렸는데 얼추 비슷하다. 그리고 이 세 분의 공통적인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4년 주기는 그래도 뭐 아예 없어졌다는 아니고 강력하지 않다, 약해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대신에 제도화가 되고 있고 매크로의 특히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움직인다. 근데 제가 하락장의 깊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과거처럼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가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ETF 수요가 장기적으로 들어온다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 의견은 들어봤고, 제 생각,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첫째, 동의하는 부분은 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다. 이 말인즉슨 정점은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계속 높다고 몇 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유동성의 정점,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뭐 금리 인하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글로벌 엠트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뭐 은행 SLR 규제 완화도 안 하고 있고 완전 미국 정부에서 관세 전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꽉 눌러놓고 있습니다. 즉 기관 수요에 의해서 ETF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더 중요한 유동성은 아직 뭐 정점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요. 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서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이더리움 피리 소리가 7월부터 막 부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피리 소는 언제부터 불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신청되고 승인이 되면서 뭐 1년 반, 그리고 신청부터 따지면 23년 6월이었으니까요. 무려 2년을 비트코인 피리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난리가 난 건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막 7월부터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유동성의 정점을 논하더라도 25년보다는 26년으로 정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전과 같은 하락은 없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같은 하락이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즉
기간은 좀 변해도 이 사이클의 4년 사이클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금 뭐 몇 달씩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늘어가거나 이렇게 기간은 변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한 마이너스 70% 정말 보수적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60%까지의 하락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통계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비트코인 최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연도별로 가져와 봤는데, 자, 2011년도 보통은 13, 17, 21이 이제 최대 그 피크잖아요. 그러나 초기에는 워낙 이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94% 하락한 적도 있었고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77, 21년도가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 하락률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94, 뭐 84, 77 하니까 한 70에서 60 몇 가지는 그래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도 5명이 모두 다 슈퍼 사이클을 외치고 있고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내년에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이 전염이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하락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탐욕, 레버리지, 영끌, 뭐 선물 모두가 롱에 베팅을 하는 이 탐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탐욕이 발생하면 거품, 버블이 끼면서 결국은 이번엔 다르다고 하다가 뚝 부러졌다. 이게 이번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거 투자의 역사, 버블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테라 루나가 벌어졌고요. FTX 사태가 생겼고 또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 뭐 중국의 규제, 수많은 뭐 박상기에 난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 탐욕이 뚝 부러졌다. 근데 이번에는 안 부러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번엔 달라. 자, 14년도는 너무 옛날이니까 뭐 마운트웍스 해킹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는 더 정말 살벌했던 시기고요. 자, 18년도에 이번엔 달라 뭐가 있었다? 예전에 17년도 12월 달에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선물 제도가 생겨난다 해서 모두가 열광을 했었지만 그 선물로 인해서 완전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을 내버렸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CO 열풍 기억나시죠? ICO 혁명이다. 이제는 뭐 주식처럼 코인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리테일들이 지금 폭발해서 이 개미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엄청 낮았다. 17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17년도 말에 언론을 통해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에 대해 다 들어봤었잖아요.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지만 엄청난 하락이 마이너스 84%가 결국은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아니에요. 기준으로 찾아왔었고 22년도에도 이번엔 다르다. 야, 스트레티지가 얼마나 사는지 알고 있지? 테슬라가 지금 스페이스X가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뭐 도지 파더라고 해서 뭐 쇼에도 나오고 있고 자, 중동이 석유 떨어지니까 이제는 중동에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이고 또 기억나실 겁니다. 21년도 말에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결제로 쓸 것이다. 특히 뭐 라이트코인도 나왔고 비트코인 결도 나왔는데 결국은 뭐 사라졌죠.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NFT 혁명이다. 메타버스의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완전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리고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났었지만 현재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저는 분명히 특히 메타버스는 쓸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이너스 60에서 70%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26년도 뭐 말이나 뭐 언제쯤 찾아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단거리가 아닐 가능성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 생각보다 사이클이 길어질 가능성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6년까지 정점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한 3, 4개월 전쯤에
한창 분위기 안 좋았을 때 했더니 이제는 내년이냐 맨날 뒤로 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뭐 조롱을 하고 했던 댓글이 기억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실력을 갖춰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